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주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모의고사 4회분의 두 번째 해설 영상이고요. 21번부터 40번까지를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유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거든요. 이 문제는 좀 중요하고 판례들인데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성립해야 되고요. 또 이러한 유치 목적물에 관한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옳은 걸 찾는데 1번 세금 체납을 이유한 체납 처분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계열차가 개시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다면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변제기가 이루어야 되죠. 따라서 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없으므로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은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은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3번 매매대금, 매매잔대금은 매매대금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 부동산의 근저당권에 기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러면 압류 후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니까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 신축 공사 대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물론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건물이 없다면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지 건물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옳은 것은 2번이 됩니다. 2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5번이죠.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어요. 저당권이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저당권의 이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없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압류하지 않는 한 저당권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3번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이거든요. 일단 좀 지문이 긴데 답은요 5번이에요. 다 옳아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조심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고르라고 해놓고 다 옳거나 다 틀린 것을 지문으로 답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마시고 답을 좀 선택하셔야 되고 요 4개 지문은 다 옳은 지문이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4번입니다. 청약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거죠.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의사표시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2, 3, 4, 5번입니다. 자, 변경을 가한 승낙이나 조건을 붙인 승낙이나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2번 승낙자가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는 청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이게 승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인 거죠. 따라서 3, 4, 5번은 X가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위험부담에 대한 내용 중 맞는 것을 찾는데 1번을 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런 감액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차임이 감액되거든요. 따라서 그 멸실된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은 당연히 감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위험부담 문제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말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얘기고요.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이면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거든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채권자는 이행을 해야 된다.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4번,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4번도 X가 되는 거죠. 5번이 답이에요. 자,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인도 후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5번, 부동산에 있어서 대금의 위험의 이전 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한 때이지만 등기에 앞서서 인도가 행해진 때에는 부동산 인도시의 위험은 이전한다는 질문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6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 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뒀어요. 그러면 이 갑은 자신의 이행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계속 보시면 그 잔금 지급기일에 을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을에게 말매 잔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니까 1번은 뭐죠?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한번 갑이 일단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면 을에게 지연 손해금 청구를 위하여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될 필요는 없다는 질문은 X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27번입니다. 자, 담보 책임에 관한 문제는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그냥 팍팍 나오게 외우셔야 돼요. 자,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도 악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 실행으로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27번 보시면 매매 목적인 권리가 매도인 이해의자예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는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고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5번 계약인으로부터 1년 내에 하여한다는 질문도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28번입니다. 매매 관련된 다음 기술 중 맞는 거죠. 자, 2번이 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악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거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해제, 일부 타인에 걸린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해제와 손해배상 요 세 가지만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2번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를 매수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악의 매수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는 것이 없는 경우니까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할지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일방 예약으로 인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이 없더라도 매매 효력이 생기게 되고요. 3번 이미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뤄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5번도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했어요. 그러면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되면 병의 전차권도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이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쌍방 간의 합의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킨 행위를 하지 못하고요. 서로 갑과 을이 합의로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이 소멸됐더라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5번 갑을 간의 임대차가 갑과 을의 합의 해지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갑은 물품 보관 창고를 필요로 하는 을의 요청에 따라 그 소유 X토지를 을에게 임대했어요. 그럼 을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이 있는 거죠. 동시에 그 지상에 신축한 미등기 건물 을에게 매도하였고 그 을은 Y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있는 거잖아요. 옳은 거를 찾는데 자 이런 경우에 토지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차임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1번은 X죠. 2번 이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쌍방 간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고요. 물론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니까 선이행되어야 한다.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토지 임차권자는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소유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갖거든요. 따라서 을이 Y 건물에 대해 보존 등기를 마쳤다면 을은 자신의 임차권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새로운 소유자의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만약
을의 채권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Y 건물에 대한 을이 적법하게 매수 증후권을 행사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렇게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임차권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해요. 다만 이 채권 최고액만큼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해야 되겠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따라서 갑은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채권 최고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무허가든 미등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등기인 상태더라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을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Y 건물은 그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31번.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여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물음표가 빠졌네요.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의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인 게 있어요. 뭐냐면 비용 상한 증후권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고 답은 2번이고 이 비용 상한 증후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라는 것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입니다. 임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보증금에 대해서 시험은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맞아요. 왜냐하면 보증금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2번. 자, 연체 차임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차임을 안 주고 목적물 인도도 안 해줘요. 그래서 뭘 했냐면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소송도 임차인이 잘못해서 하게 된 소송이니까 그 소송 비용도 보증금에서 뭘 해야 돼요?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X예요. 읽어볼까요?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임대인이 임차 목적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 비용은 당연히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으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 누구 마음이냐면 임대인 마음이에요. 따라서 임대인이 내가 보증금을 까겠다라고 해야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므로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3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을 1개월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그럼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따라서 손해에 대하여 갑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 답은 4번이 되네요. 34번입니다. 환매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있는데 일단 답은 1번인데 기억해 두시면 좋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환매 대금에 대해서는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 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X고요. 답은 1번이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환매 기간은 5년, 최장기간이 또 동산에 관한 환매 기간은 3년,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또 연장도 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환매 특약을 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부동산은 5년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의 환매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이 없다면 그 환매 기간은 5년이 된다. 환매 기간은
연장하지는 못한다는 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5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리에 관한 설명 뒤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요 공유물, 공용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용도에 쫓아 사용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한다. X죠. 답은 2번이죠. 36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주택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5번이 답이죠. 왜냐하면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거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지만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모든 용의권은 무조건 소멸돼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다는 말은 이 임차권은 저당권보다 늦다는 얘기고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이 주택 임차권은 소멸이 돼야 되므로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은 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 5번이 답이고 참 잘 나온 지문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7번은 집합건물법의 재건축에 관한 내용인데요. 집합건물법의 재건축을 최근에 잘 안 냈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봤는데 이 5개 지문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번은 요건이고요. 2번은 의결정조수죠. 5분의 4거든요. 근데 이 5분의 4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체 주민의 5분의 4가 각 건물별 5분의 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8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있는데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거 참 잘 틀립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은 뭐 맞는 거니까 설명드릴 게 없어요. 1번. 확정 일자는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아니죠. 대항력은 상가 건물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취득하는 거죠. 1번은 X네. 자,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을 보장하니까 3번도 X고요. 또 4번, 차임을 연체했다는 이유로 상가 건물에 대한 임대차의 해지는 2기가 아니라 3기이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 자, 권리금 회수가 방해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은 3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데 이 3년은 언제부터 3년이냐면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9번입니다. 자, 비전용 담보란 말이 나왔죠? 비전용 담보는 뭘 말하냐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세 가지를 합쳐서 비전용 담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전용 담보는 기본적으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과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다르냐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양도담보가 설정됐더라도 그 목적물은 양도담보권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사용수익하는 거죠. 따라서 임대를 했다면 그 월세 차임도 양도담보권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받는 것이므로 4번이 뭐가 돼요? X가 되고 이런 형태의 지문도 참 잘 내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0번입니다. 자, 맞은 문제네요. 갑은 조세 포탈 및 강제 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X토지를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다. 자, 틀린 걸 찾는데, 자, 세금 포탈 등의 불법한 목적이 없고 배우자, 부부간의 명의신탁이라면
유효하거든요. 자, 유효한 명의시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과 을 자기들끼리는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을 명의의 이전 등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이해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등장인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3번이 답니다. 자, 정이에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예요. 그러면 정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니까 물권도 초구권도 을이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의 X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